안녕하세요, 여러분. 한국의 어둠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어두운 세계로 떠나보려 합니다. 이곳은 음산한 이야기들이 숨겨져 있는 곳입니다. 고요한 밤의 정적 속에서 들리는 기이한 소리와 결코 드러나지 않은 기밀들이 가득합니다. 여러분은 이 오싹하고 무서운 이야기들을 탐험할 준비가 되셨나요? 곧 펼쳐질 이야기는 여러분이 밤에 잠들기조차 두려워하게 만들지도 모릅니다. 경북 구미에 살고 있었습니다. 지금의 아내가 된 여자친구는 당시 전남 완도에 살고 있었는데 온라인 동호회 활동으로 알게 되어 먼 거리임에도 불구하고 서로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거리가 멀기에 데이트를 하려면 차를 갖고 있는 제가 주말마다 구미에서 완도로 왕복하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시 완도로 가는 길은 산악뿐이었습니다. 88고속도로를 타고 강지로 나지로 해남을 거쳐 남천까지 가면 완도로 갈 수 있습니다. 지금은 길이 새로 생겨서 많이 좋아졌지만 당시에만 해도 다지만 벗어나면 완도까지 차 2개가 겨우 지나갈 수 있는 좁고 구불구불한 길이었습니다. 심지어 간에는 조명이라고 멀리서 보이는 인가의 희미한 불빛뿐 가로등 없이 왠지 모르게 쓸쓸한 기분이 드는 길이었습니다. 한여름 장마철이었습니다. 토요일인데도 그날따라 일이 좀 많아서 늦게 출발했고 지리산 휴게소를 지날 때부터 장대 같은 비가 계속 쏟아졌기로 방지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자정이 훌쩍 지나가 있었고 천둥 번개까지 쳐가면서 비는 하염없이 쏟아지고 있었죠. 그러니까 그 학생인지 청년인지 잘 모르지만 어려 보였고 신호선은 넘지 않아 보였으니 그냥 학생이라고 하겠습니다. 제가 그 학생을 만난 시간이 새벽 2시에서 3시쯤이라고 짐작됩니다. 시계를 보지 않았기 때문에 거리상으로 짐작만 할 뿐이죠. 13번 국도를 따라서 막 고개를 하나 넘고 있었는데 이제 이 고개만 넘으면 해남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커브길을 돌아가는 순간 헤드라이트 빛을 그 학생이 비춰보였습니다. 우산도 없이 오는 길을 다 맞아가면서 태연히 손을 들더군요. 마치 택시를 잡듯이 너무도 자연스럽게 길가에 있어서 말이죠. 이 시간에 이 산속에 펑크까지 쏟아지는 듯? 저런 미친놈도 자이네 하면서 그냥 지나쳤는데 스쳐 지나가면서 문득 본 그 학생의 눈빛에 되리에 꽂히고 말았습니다. 이걸 뭐라고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짧은 순간에 그것도 비까지 쏟아지는 한방신에 그 학생과 눈이 마주칠 수 있다니 지금 생각해도 이상한 일이었죠. 저는 그 학생이 해난에 가는 거라고 생각했고 어차피 조금만 더 가는 해난인데 태워주자 그 불쌍한 눈빛에 마음은 썩 내키지 않았지만 차를 돌렸습니다. 그건 너무도 당연한 생각이었죠. 하지만 제 생각은 틀렸습니다. 그 학생이 스스럼 없이 조수석에 올라타더니 한마디를 툭 던졌거든요. 아저씨, 땅끝망을요. 변성기를 거치지 않은 짧고 가녀린 음성. 그 한마디 뿐이었습니다. 그리고는 참촉으로 고개를 돌려 바깥만 바라보더군요. 땅끝마을? 얘가 이게 대신 줄 아나? 혼자 속으로만 궁시렁거리며 계속 달렸습니다. 완도 가는 길에 땅끝마을도 있으니 어차피 가는 길이니까 넘어가자. 근데 최소한 고맙다는 말 정도는 해야 하잖아요. 가슴 제가 택시도 아니고. 하지만 조수석 참이 비친 그 학생의 표정은 굉장히 슬퍼 보였습니다. 그 표정 때문에 날문이 막힐 정도로. 캄캄한 밤이었고 길까지 내려서 몇 미터 앞도 잘 안 보일 텐데도 창에 비친 그 녀석의 눈동자는 아주 먼 곳을 바라보는 것 같았습니다. 뭐 실현이라도 당했겠거니 그래서 술이라도 한잔 했겠거니 그렇게 생각하면서 달렸지요. 남창에 거의 다다랐을 지연. 길은 거의 잦아들었고 대체 새벽녘의 안개가 자욱하게 내려앉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구름 속을 달리는 듯이 지독한 안개였지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땅끝마을까지 태워줄까? 여기서 내리면 꽤나 걸어가야 할 텐데. 학생, 난 완도로 가야 하는데 또 갈래? 여기서 내릴래? 아닌 집까지 태워다 줄까? 근데 그 녀석은 저를 한번 돌아보더니 미소를 짓는 겁니다. 그 학생의 얼굴을 그때 처음으로 바로 뵌 거였는데 제법 준수한 용모였고 무엇보다도 청백해 보였습니다. 근데 그럴만했죠. 아무리 여름이지만 밤중에 그 폭우 속에 서 있었으니. 그런 안색이 좀 걱정이 되어서 제가 한 번 더 물어봤습니다. 안 좋아 보이는데 괜찮겠어? 아니다. 그냥 집까지 태워다 줄게. 어차피 나 시간 많아. 그러면서 차를 땅끝마을 쪽으로 돌리려는데 괜찮다면서 여기서 가까우니 데려달라고 하더군요. 저야 좋죠. 그래도 괜히 찝찝해서 교차로에서 내려주고 다시 한번 물었죠. 탑새는 그런 제게 고개만 깝깝거리더라고요. 그렇게 내려주고 교차로를 지나오면서 룸미러로 뒤를 봤는데 이상하게도 분명히 금방 내렸지만 탑새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제가 놀란 마음에 교차로를 건너서 차를 세우고는 대로속 건너편을 거치며 역시나 보이지 않았습니다. 자욱한 안개 때문에 가로막도 제대로 안 보이는 상황이어서 크게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내리자마자 뛰어갔겠지? 그렇게 스스로를 납득시키고 서둘러 그곳을 떠났습니다. 그렇게 완도 읍내에 도착하니 새벽 5시가 다 되어가더군요. 적당한 곳에 차를 주차시키고 창문을 조금 열어놓고 의자를 뒤로 젖혀 잠을 참했습니다. 두어 시간 자고 일어나면 그녀를 만날 수 있다는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얼마를 잤을까?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잠에 젖겠습니다. 10분 역채 나를 달가오는 가운데 아까 그 학생이 차참을 녹화하듯이 두드리면서 자고 있는 저를 들여다보고 있는 겁니다. 제가 그때 얼마나 놀랐는지 거의 기절하는 줄 알았지요. 차들짝 태어나서 놀란 내색을 하지 않으려고 예스내서 창문을 내렸습니다. 제가 지몽이 사문간에 더듬거리면서 횡설수설하는데 저 학생이 두통에 고마웠다고 그러더군요. 아무도 태워주지 않았는데 유일하게 제가 태워줬다고 하는 겁니다. 여기까지 오는 동안 말 한마디 안 터니 고맙다는 말 하려고 다시 온 건가 싶었지요. 어떻게 돌아왔냐고 물어보려는데 녀석은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비 오면 찰칼고속도로로 가지 마세요. 응? 뭐? 왜? 제 갈고리 세례 속에서도 녀석은 대답도 없이 뒤돌아 걸어갔습니다. 왠지 붙잡아야겠다는 생각에 차문을 열려는데 왠지 벽이 안 열리는 겁니다. 이게 무슨 상황인가 싶어서 문을 열려고 용을 쓰다 보니 잠에서 깼습니다. 그건 꿈이었어요. 하지만 꿈체공이 너무 샘샘하고 애초에 그 녀석을 태운 것부터가 꿈이었을까요? 전 애써 고개를 저으며 제 꿈을 꿨다고 털어냈습니다. 그거론 그녀와의 즐거운 일요일이었습니다. 다음날 출근도 해야 하기 때문에 데이트하다가 저녁에 출발해야 했죠. 헤어지기 전에 커피를 마시면서 그 학생을 태웠던 일, 꿈에서 녀석이 했던 말, 지난밤에 겪었던 일들을 그녀에게 들려줬습니다. 그리고 그때 마침 허점했던 날씨가 굳어지더니 멀리서 천둥 소리가 들려오고 있었습니다. 이야기를 들은 여자친구는 심각한 그 점이었습니다. 때마침 깃바늘도 떨어지기 시작했고 그녀는 한사코 8갈 고속도로로 가지 말라고 했죠. 근데 내가 아는 길이 그거밖에 없는데 사실 순천으로 해서 부마고속도로를 타고 가는 길이 있는 건 들어서 알고 있었지만 한 번도 가지 않아서 그 방향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결국 여자친구의 부탁 때문에 8갈 고속도로가 아닌 부마고속도로로 갔습니다. 처음에는 8갈로 가고 그녀에게 순천으로 해서 갔다고 그럴까 생각도 했지만
그녀를 속인다는 게 느끼지 않아서 출행길이지만 순천으로 방향을 잡고 출발했습니다. 길은 계속 내리고 있었고 바산을 지날 쯤에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길수가 들려왔습니다. 보령터널 입구에서 유조차가 포함된 7중 추돌 서부가 났다는 것. 심지어 유조차가 뒤집어지고 사상자 수명. 덕분에 교통이 완전 통제되고 있다고. 만약 내가 텔카를 타고 갔다면 지금쯤 나도 그 근처를 지나고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퍼뜩 들더군요. 아니, 설마 우연이겠지. 우연일 거야. 그렇게 자세한 예언을 하고 그 일은 그렇게 지나갔습니다. 잊었었죠. 2년 동안의. 그 학생과 다시 얽힌 것은 2년이 지난 여름 휴가 때였습니다. 친구들과 휴가 날짜를 맞춰서 땅끝마을로 휴가를 갔습니다. 사실 친구들에게 그녀를 자랑도 할 겸 소개해주기 위한 계획이었죠. 땅끝마을에서 가까운 곳에 해수욕장도 있고 완도로 가서 바다낚시도 할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날도 늦게 도착했죠. 항상 그렇습니다. 그쪽으로 가면. 새벽같이 출발하지 않으면 항상 한밤중에나 도착합니다. 급히 구하느라고 조립집으로 대충 지은 허름한 민박집에 간단한 짐들을 풀었습니다. 너무 피곤했던지 바로 눕자마자 잠에 빠져들었죠. 그런데 꿈속에서 뜻밖의 인물을 만났습니다. 예상하셨겠지만 2년 전에 그 학생이었죠. 그런데 꿈의 그 학생은 뭔가에 잔뜩 화난 모습이었습니다. 여긴 뭐하러 왔어요? 학생은 지금 당장 나가라면서 저를 정신없이 몰아세우는 겁니다. 왜 그러냐고 놀러 온 것뿐이라고 하는데도 이 친구는 심하게 일그러진 표정으로 계속해서 제게 화를 내는 겁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잠에서 깼는데 잠에 들고 시간이 꽤 지난 것 같았는데 새벽 2시밖에 되지 않았더군요. 하지만 전 이번엔 그냥 꿈이겠거니 하고 넘길 수가 없었습니다. 부랴부랴 자고 있는 친구들을 깨우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친구들은 짜증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죠. 그렇게 잠든 지 두어 시간밖에 안 되었는데 깨웠으니 전 아직 잠에서 덜 깬 친구들에게 주저없이 꿈 이야기를 하며 예감이 안 좋으니까 빨리 나가자고 작단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친구들은 저를 미친놈 보듯이 했죠. 5번쯤에 꿈 이야기를 하면서 나가자네. 제가 생각해도 제정신이 아닌 소리였으니까요. 그래도 끝까지 거짓을 피워 친구들을 하나씩 끌어내다시피 하면서 나당으로 나왔습니다. 끌려넘은 친구들은 다당 산천에 있는 캔마루에 앉아 잠에 취한 표정으로 욕지기를 하면서 담배를 피워 물고 있었고 저로 그때 우리가 묵었던 방의 옆방에서 순식간에 덜질이 타오르고 정시에 무언가 터지는 소리와 함께 들은 삽시간에 우리 담으로까지 잉겨붙는 겁니다. 정말 이 모든 게 순식간에 일어났습니다. 그와 함께 자고 있던 팬티바 안의 사람들이 상망하게 뛰쳐나왔지만 그들은 이미 상당한 사상을 입은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알게 되었지만 병원에 실려고 한 자삼자정 상품에 결국 돌아가셨답니다. 전 그 학생 얘기와 꿈 이야기들을 친구들에게 자세히 들려줬습니다. 친구들은 전과 다르게 진지하게 제 이야기를 들었고 그중 한 친구가 그 학생을 한 번 찾아보자고 제안했습니다. 그렇게 동네 어른들을 찾아다니며 수소문한 결과 알게 된 사실은 그 당시 15년쯤 전에 해남 근처에서 실족사한 고등학생이 한 명 있었다고 합니다. 여자친구에게 차이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도로 옆 절벽에서 떨어졌다고 하는데 자살이라고도 하고 사고라고도 하고 아무튼 의견이 둔둔했습니다. 사건 당시에도 말들이 많았는데 경찰에서는 자살로 결론 지었다고 하더군요.
그 학생 집이 땅끝 마을에 있었고 아버지는 안 계시고 어머님과 단둘이 살았다고 하는데 그 일이 있고 어머님은 종족이 의연해졌다고 합니다. 뒷담으로 찾아봤지만 그 이상은 자세히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 다시 그 학생을 만날 수가 없었죠. 아직까지도 지가 억수같이 쏟아지는 한여름의 밤이면 가끔씩 그 학생이 생각납니다. 처음 보았던 그 슬픈 눈도, 제게 화를 내던 그 무서운 눈빛도, 왠지 지금 생각하면 마음 한켠이 저릿하게 아파옵니다. 이제 이야기가 끝났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들은 이야기에서 어떤 느낌을 받으셨나요? 어둠 속에서 숨겨진 진실과 비밀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어떤 공포를 남겼을지 궁금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아래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꼭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